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실시된 2021년도의 마지막 한능검 시험 62회 한능검 심화시험 고르시대까지 같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시험 보러 가신 분들 중에는요, 새벽에 있었던 월드컵 축구의 감격 때문에 아침에 제 시간에 일어나시는데 좀 어려움을 겪으시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먼저 1번 선사시대 문제를 보겠습니다. 요 1번에 주어진 유물들은 민물이, 토기, 비파형, 동금, 고인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청동기 시대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청동기에 대한 선지 골라보면 1번으로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청동기 시대에 처음으로 벼농사를 시작하긴 했지만 여전히 농사도구는 청동기가 아니고 돌로 만든 도구가 쓰였습니다. 바로 벼를 수확하는 데 쓰였던 도구는 반달돌칼이었죠. 2번 선지 동굴이나 막집은 구석기 시대고요. 3번 선지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가 1번화. 이게요, 앞에 60번 60회에 1번에 1번 선지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가 일반화된 지가 언제인지 이게 시기적으로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하여튼 1번 문제만 가끔 이렇게 이런 선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정답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번 선지 철제 농구기야 청동기와 아무 관계 없고요. 5번 선지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해서 옷을 만들기 시작한 건 신석기 시대부터죠. 네, 2번 갑니다. 네, 2번은요, 자료를 보시면 숭어가 유역을 중심으로 성장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금방 부여라고 감이 올 텐데 혹시 이걸 놓쳤다 하더라도 12월에 연고라는 제천행사 확실히 부여가 맞겠습니다. 자, 그럼 부여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 답은 2번이네요. 역시 부여에 대해서 잘 나오는 키워드 여러 가, 즉 마가, 우가, 저가 같은 동물 이름을 딴 여러 가를 두어가지고 사출두를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부족을 다스리는 연맹 왕국의 형태를 보였다고 하는 것이죠. 답은 찾았고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은요, 부여의 특징이 명마, 적옥, 담비가죽 같은 이런 특산물이 생산되었다고 하는데 좀처럼 부여의 특산물에 관해서는 문제가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어려운 문제로 나올 경우에 이런 명마, 저곡, 담비가죽이 부여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두 번째,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안으로 삼는다. 네, 한자로 말하자면 형사 취수제도죠. 그것도 부여의 특이한 혼인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선지 정사함에 모여가지고 재상을 성취했다. 이건 정사함 회의라고 하는 건 백제의 제도죠. 특히 이게 아마 부여라는 나라가 나오니까 이 정사함이라고 하는 바위도 부여 근처에 있는 바위인데 아마 이 백제의 부여하고 또 약간이 아니고 연결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1번 선지에 정사함이 나온 것 같고요. 3번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 이건 또 동해의 제도였죠. 4번 선지 번금 8조야 당연히 고조선이고요. 5번 선지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지역인 소도 존재, 이건 사만이 되겠습니다. 네, 역시 사만은 재정이 분리가 되었고 거기서 제사장을 천군이라고 했고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또 군장은 읍군 삼도, 그렇게 읍군 삼도가 아니죠. 신지읍차라고 하는 또 군장을 두었고 제사장은 천군이고 특히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했다. 바로 사만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3번 가겠습니다. 3번 가 나라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도시를 가로지르는 해반천이 어딘지 모른다 하더라도 사실 김해에 사신 분들은 금방 반가운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만 쭉 보시면 수로왕릉이 나오고 그다음에 구지봉 나오고, 즉 거북이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하는 구지가를 불렀다 하는 그 구지봉, 또 대성동 고묵은 나오고 바로 이건 가야가 되겠습니다. 그럼 가야에 대한 설명은요, 이번엔 좀 약간 좀처럼 나오지 않는 선지가 나왔는데 덩이쇠를 화폐처럼 사용했다. 답이 1번입니다. 특히 가야 그 전에 변환하면 또 철이 유명했죠. 이걸 설사 모른다 하더라도요, 나머지 선지 보면 2번 한무제 공격으로 멸망한 나라는 고조선이고요. 3번 혼인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던 나라는 옥저죠. 4번 선지 골품제하면 신라고요. 5번 선지 빈민구제 하기 위해서 진대법, 이건 고구려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건 1번밖에 없겠습니다. 덩이쇠를 화폐처럼 사용했다. 가야입니다. 이 진대법은 고구려 고국 천왕 때 서기 198년 때 또 재상 을파소가 시행한 제도죠. 그 다음 4번 가겠습니다. 4번에 어느 왕에 대한 설명인데요. 앞전 시험도 그렇고 그 전 60회 시험도 그렇고 이 고구려 소수리망 전후해가지고 고국원왕 소수리망 제가 여기 썼습니다만 고국양왕은 좀 존재감이 없고요. 또 바로 고구려 전성기를 이끈 광개토왕, 장수왕 이런 좀 4세기 말에서 5세기 넘어가는 그 부분의 왕들에 대한 문제가 계속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앞전 문제에 비하면 이번 문제는 쉽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자료를 보면은 평양성 전투에서 전사한 고국원왕의 뒤를 이어 즉위했다. 그러면 고국원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왕은 소수리망입니다. 근데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소수리망의 주요 업적이 또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했죠. 이 전진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직 중국 화북 지역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을 때 5, 16국 중에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특히 또 태학 설립했다. 국가교육기관은 태학 설립했다. 당연히 소수리망의 또 주요 업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수리망에 대한 거 역시 5번 선지
율령을 반포해서 통치체제를 정비했다. 이것이 또 소수림왕의 중요한 업적이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고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한창 백제가 전성기 때죠. 이때가 371년 4세기 후반 때니까 바로 백제 근초고왕 때 평양성을 공격을 해서 고구려 고국원왕을 전사를 시켰습니다. 네. 자, 근데 여기 답이 또 근초고왕이 자료에 주어져 있으니까 선지도 근초고왕과 관련된 선지가 있습니다. 바로 4번 선지네요. 바로 백제 근초고왕 때 고음을 시켜가지고 서기를 편찬하게 했습니다. 1번 선지 평양천도는 장수왕 때고요. 2번 선지 병부와 상대 등을 설치했다. 이 병부와 상대 등은 신라의 관제죠. 특히 버풍왕 때 병부와 상대 등을 설치해서 이 중앙 집권적인 고대 국가의 제도를 완비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버풍왕 때 병부와 상대 등. 그리고 3번 선지 22남도 왕조 파견은 늘 나오는 무량왕 때의 정책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4번까지 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5번 문제는 불탑에 대한 문제입니다. 금제 사리 봉영기가 남긴 고대사 수수께끼. 자, 보니까 이제 이 탑을 해체하는 도중에 이 금제 사리 봉영기가 발견됐는데 이 사리 봉영기에 이렇게 써 있다고 그러죠. 우리 백제 왕후께서는 좌평 사택 적덕의 따님. 근데 백제 왕후가 좌평 사택 적덕의 따님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바로 여기 제가 줄쳐놓은 거. 이 탑을 세운 주체가 삼국유사에 나오는 선화공주가 아니라 백제 귀족의 딸로 밝혀졌다. 그럼 이제 삼국유사에는 나중에 무왕이 된 서동왕자하고 또 신라 진평왕의 딸인 선화공주가 이런 러브스토리가 나와 있었는데 이 나중에 무왕이 된 서동왕자의 부인이 선화공주가 아니고 여기 나온 대로 좌평 사택 적덕의 딸인 것이 사실이 아닌가. 이제 그러면 선화공주 이야기는 좀 사실과 어긋나지 않는가. 이제 그런 고대사의 수수께끼를 남기게 되었다고 하는 이 뭡니까 사리 봉영기가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결국 이 얘기는 바로 무왕 때 세운 그 익산 미륵사지 석탑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을 알고 있었다면 답을 3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항상 삼국시대의 석탑 모양들, 그 다음에 또 오답선지로 고려시대의 탑들도 나오기 때문에 같이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답인 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이게 돌로 만든 탑이긴 하지만 또 형식은 목탑 형식을 띄었다고 하는 거고 지금 일부가 복원이 되어 있다고 하는 모습이고요. 1번 선지, 1번은 바로 신라 때의 그 경주의 그 분황사 모전석탑이죠. 모전석탑, 벽돌탑의 모양을 본따 만든 석탑이고요. 2번 선지는요, 이게 층수를 세어보면은 뭐 혹시 그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나 원각사 10층 석탑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세보면은 10개 층이 넘습니다. 좀처럼 나오지 않던 석탑인 것 같은데 경주에 그 정해사지라고 하는 정해사라고 하는 절터에 있는 13층이나 되는 석탑입니다. 13층 석탑. 그리고 4번 선지, 요거는 또 발해의 영광탑이죠. 그리고 5번 선지는 또 불국사의 3층 석탑, 경주에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불국사 3층 석탑, 또 석가탑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마 왜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 탑의 해체 과정 중에라고 하는 게 자료에 나왔으니까 이 불국사 또 수리하는 과정 중에 나온 또 중요한 유물이 있죠. 바로 최초 현존하는 최고의 목판 인쇄물 바로 무구정광태의 다란이경도 이 불국사 3층 석탑의 수리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또 잘 안 나왔던 그 정해사지 13층 석탑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불탑들 다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6번 갑니다. 네, 6번은 역시 금년에도 금년이 아니고 이번 시험에도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에 대한 시기 문제가 역시 안 나올 리가 없죠. 자, 가조를 보면은 당과 신라 분사, 즉 나당 연합군이 또 백제 개벽쟁군이 나오네요. 그럼 일단 가는 백제가 멸망한 660년쯤이고요. 나번 보면은 건보잠 얘기 나왔습니다. 건보잠하고 안승 얘기 나오면 고구려 부흥운동 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벌써 가거나 사이는 뭐 연도는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그거와 관련된 그 사건들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여기 나번 자료를 좀 더 보면은 이렇게 당나라 고종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고구려 부흥 세력들을 토벌한다고 하니까 안승이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달아났다. 자,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 하면은 계속 매번 그 안승을 그 신라 문무왕이 보덕국의 왕으로 임명했다. 그런 개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안승을 보덕국 왕으로 신라 문무왕이 임명했다. 그게 앞전 시험에도 7번에 2번 선지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신라 문무왕이 안승을 보덕국의 왕으로 임명한 거는 계속 당나라 세력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구려 또
유민들의 민심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안성을 그렇게 보도국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아직 당나라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기 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와 닿아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연도로 말하자면은 674년입니다. 자, 근데 이걸 꼭 연도를 알아야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일단 가는 백제 멸망 그리고 나는 아직 신라가 당나라군을 완전히 몰아내서 삼국 통일을 아직 완성하기 전 그 시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번 선지부터 보면요. 1번 선지 당이 안동도읍을 요동으로 옮겼다고 하는 건데요. 물론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물론 당나라가 안동도읍을 세우긴 세웠죠. 근데 안동도읍을 처음 세운 곳은 고구려 수도인 평양에 먼저 세웠습니다. 근데 평양에 있다가 요동으로 옮겼다고 하는 거는 벌써 신라에 의해 가지고 한반도에서 당나라 군대가 축출이 되었다고 그런 걸 암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혹시 착각을 해서 이게 안동도읍가 나오니까 고구려 멸망 그러면 가나 사이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혹시 애매하면 일단 제껴두고요. 일단 2번 선지 보겠습니다. 성왕은 이걸 완전히 가시기보다 전이죠. 네,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했다. 이때는 신라는 진흥왕 때고요. 연도를 말하자면 554년이고요. 3번 선지 신라군이 기벌포에서 당군 격파. 이건 바로 신라가 당군을 몰아내고 삼국 통일을 완성하는 과정이죠. 676년인데 하여튼 그 검승 아니 검모점 안승 뭐 이렇게 신라로 달아났다. 이건 아직 특히 여기 또 당나라 고종이 군대 보낸 것도 나오니까 아직 당나라 군대가 완전히 축출되기 전입니다. 그렇게 감을 잡아서 3번도 나시기 밖의 일로 그렇게 잡고 제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선지 김춘추가 당과의 군사동맹 성사 즉 나당동맹 성사시켰다고 하는 건데 이건 당연히 가보다 앞선 일이죠. 연도로 말하자면 신라 진도기왕 때인 648년이고요. 특히 지금까지 시험에서 잘 나왔던 게 김춘추가 나당연합을 성사시키게 된 계기가 일단 백제 의조왕이 장군 윤축을 보내가지고 대하성을 공격합니다. 근데 그 대하성의 성주의 딸이 바로 김춘추의 딸이었죠. 그래서 자기 딸이 죽은 원수를 갚기 위해서 먼저 고구려 영계소문을 찾아가서 동맹을 요청했습니다만 거절당하고 그 다음에 당나라로 건너가서 이렇게 나당 동맹을 성사시키는 그런 과정이 또 지금까지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번 시험엔 나오지 않고 그냥 김춘추 나당 동맹 딱 요것만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백제 멸망보다 앞선다고 하는 건 금방 제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답은 5번밖에 없습니다. 일단 가나 사이의 일이 백제 고구려 멸망이니까 또 당연히 백제 부흥운동 그리고 여긴 안 나왔습니다만 또 왜군이 또 같이 백제 부흥군을 도우러 온 백강전투도 종종 나옵니다만 하여튼 이 결국 복신, 도침, 부여왕 이런 사람들 나오는 거는 백제 부흥운동에 대한 거니까 바로 가나 사이에 들어갈 일로 딱 맞는 가장 정확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나라가 안동도읍을 요동으로 옮긴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애매하게 그렇게 생각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복신, 도침, 부여풍, 백제 부흥운동은 확실하게 가나 사이에 딱 들어가야 될 사건이기 때문에 답을 5번으로 골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당나라가 고구려 멸망시킨 다음에 처음에는 안동도읍을 수도 평양에 세웠다가 이렇게 신라에 의해 가지고 한반도에서 당나라가 완전히 축출당한 다음에는 요동으로 안동도읍을 옮겼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7번 가겠습니다. 7번은요, 발해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고구려 문화 계승했다고 그러고, 또 당나라 문화도 소용했다고 그러고, 또 발해가 또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이 같이 연합해서 세운 국가니까 말갈 문화도 나왔고요. 또 서역과 교류 얘기도 나왔습니다. 특히 여기 청동 낙타상 이런 거는 또 발해에 대해서 어렵게 문제가 나오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체크하면 좋겠네요. 발해의 청동 낙타상. 꼭 발해에 대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뭐 문화재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오답선지 애매한 오답선지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번 나온 기회에 발해가 서역과 교류한 증거로 청동 낙타상 그리고 말갈개 투기 이런 것도 또 체크해두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발해에 대한 거 찾아보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 당나라 문화를 수용했다고 하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발해 수도 상경성의 평년도인데요. 바로 이 도로가 바로 당나라 장안의 주작대로를 본떠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답을 찾아보면 바로 발해의 국립교육기관 주자감이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1번 선지 후담과 5월 48년 후담과 5월이라고 한 나라는 바로 당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중국이 혼란스러웠던 5대 10국 중에 하나의 나라인데 특히 후담과 5월 하면 바로 후백제 교란할 때 또 잘 나오는 키워드가 되겠고요. 3번 선지 구서당 10정은 또 신라 통일신라 신문왕 때 또 고구려와 백제 유민들 흡수해서 만든 군사 조직이죠. 중앙은 구서당, 지방은 10정. 4번 화백회 하면 신라 제도고요. 5번 선지 뇌신 좌평, 위사 좌평 하면 좌평 얘기 나오면 아까 전에 익산 미륵사지 석탑 얘기에서도 좌평 얘기 나왔습니다만 역시 좌평은 백제의 또 키워드가 되는 관직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가겠습니다. 네, 8번입니다. 바로 전에 7번에 3번 선지 구서당 10정 할 때 신문학 나왔습니다만 바로 8번은 금방 딱
신문왕에 대한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왕권 강화하면서 바로 진골 귀족 김홍돌 반란 진압했고요. 또 국학 설치했고 구주 정비했고 여기 하나 더 추가하자면 구주 오소경이죠. 네, 신문왕이 정비한 지방조직 구주 오소경. 자, 그럼 뭐 하나가 또 뭐가 빠져 있을까요? 바로 그 가장 신문왕하면 키워드가 역시 진골 귀족 세력들 억제하기 위해서 관료든 지급하고 노급 폐지, 역시 1번 선지로 나왔습니다. 답을 쉽게 골랐습니다. 제가 여기 체크한 게 바로 아까 7번에 3번 선지에 신문왕이 또 한 업적으로 구서당 10정 방금 전에 나왔던 뜻이고요. 2번 선지 신라 이제 왕의 호칭이 처음부터 왕이 아니었고 여러 가지 호칭이 변화했습니다만 특히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처음 사용한 왕은 뇌물 마립간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 이사부 우상국 가면 지증왕이고 지증왕 때부터 처음으로 왕 호칭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4번 선지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한 왕은 진흥왕이고요. 5번 2차돈 순교 불교 공인하면 법흥왕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법흥왕 때 그 병부와 상대등을 설치했다. 네, 법흥왕 때 병부와 상대등을 설치했다고 하는 게 앞에 4번에 2번 선지에 나왔었죠. 그럼으로써 이렇게 중앙집권적인 고대 왕국으로서의 기반을 완비했다. 네, 그렇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네, 9번입니다. 이 인물에 대한 설명인데요. 바로 적산법화원 얘기 나오는데 또 적산법화원 하면 또 장보고와 관련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장보고가 당나라에 있을 때 이렇게 적산법화원이라는 절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 귀국에서 당연히 청해진을 세우고 활동을 했죠. 바로 청해진에 대한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청해진인데요. 하여튼 끝을 보면 참 장보고가 좀 끝이 비참했습니다. 이렇게 왕이 쟁탈전에 휘말려가지고 암살을 당했죠. 하여튼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고요. 1번 선지 구법 순례기인 왕호 천축국전 지었다. 해초입니다. 하여튼 요 9번 문제는 통일신라 때 활약했던 여러 인물들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왕호 천축국전은 해초고요. 인도 갔다 와서 지었죠. 2번 진성희 왕에게 신무책 10여 조를 올린 사람은 또 최치원이고요. 물론 제대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죠. 4번 선지 구산 선문 중에 하나 바로 통일신라 때 이렇게 호족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선종이 많이 또 유행을 했고 그래서 선종하면은 뭐 구산 그렇게 여러 가지 분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지산문이라고 하는 그 분파를 개창한 사람은 도의입니다. 도의. 그래도 이번 시험에는 그 승려에 대한 문제가 어렵게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간헐적으로 간간히 선지 속에 지금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선지 한자의 음과 훈을 차용한 이두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은 설총이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드리자면 가지산문을 개창한 도의라는 승려에 대해서는요, 뭐 좀처럼 나오지 않다가 앞전 시험에 15번에 4번 선지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연이어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바로 직전 기출 문제를 통해서 가지선문 도의 이거를 봤다면 확실히 오답 선지로 제껴놓을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적산 법화원 하면 장보고의 또 중요한 키워드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10번 가겠습니다. 네, 10번은요, 이 왕의 정책을 묻는 거니까 일단 어느 왕인지 알아야 되겠죠. 여기 보면은 가운데 지금 신라 왕이 굳이 신하로 있겠다고 요청하고, 즉, 신라가 항복했던 얘기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여기, 신라국을 없애서 경주를 하고 또 그 지역을 김부의 시급으로 하사했다. 바로 김부가 신라 마지막 임금 경순왕의 이름이죠. 신라 마지막 임금 경순왕 이름이고요. 그리고 이때가 바로 신라의 항복을 받은 때가 935년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왕건의 정책 찾아보면 바로 1번에 있네요. 아까 전에도 이렇게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그 춘대 춘합제도의 시초 진태법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만 태조가 시행한 이 바로 곡식 빌려주는 제도가 흑창이죠. 빈민구제기구 흑창 설치했다. 근데 나중에 6대 임금 성종 때 가서 명칭이 의창으로 바뀌긴 합니다. 자, 바로 2번 선지가 성종에 대한 문제네요. 6대 임금 성종 바로 최승로의 시무 28조 받아들여가지고 일단 지방관 파견하고 지방에 12목 설치를 했다는 것이고 3번 선지 국자감의 칠제 전문 강좌 운영 물론 뒤에 그 최충의 문화공도 얘기 나옵니다만 이제 고려 문벌 귀족 사유가 정점에 다다르면서 즉 관학보다는 이렇게 사학이 많이 융성을 했고 그래서 그 관학인 국자감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펴는데요. 그 중에서 예종이 폈던 중요 정책이 바로 칠제라고 하는 전문 강좌를 두었습니다. 즉 사학에 이렇게 최초의 문헌공도에서도 뭐 구제학당 그렇게 또 아주 전문 강좌를 두은 거에 대응해서 국자감에도 칠제라고 하는 전문 강좌를 두었습니다. 하여튼 이번 시험에는 이렇게 예종하고 숙종, 그 조선은 예종보다 한참 뒤에가 숙종인데 고려는 숙종 다음이 예종입니다. 순서가 바뀌었는데 하여튼 숙종과 예종 때 관학진흥책을 구별해야 되는 문제는 이번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오답선지에만 들어있는데 언제든지 그 고려 숙종과 예종의 여러 정책 구별하는 문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나올 때마다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는 예종입니다. 그리고 4번 선지 광덕하고 준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왕은 4대 임금 광종이고요. 5번 선지 전식과 마련 관리에게 토지 지급인데요. 이게 앞전에도
앞에 시험에도 전시과제도의 변청 과정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일단 요 문제는 태조에 대한 문제니까 아직 태조 때는 전시과는 시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일단 태조 때 토지를 분배하는 제도는 그 관리들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는 역분전이었죠. 네, 이렇게 후삼국 통일에 공을 세운 공신들에게 지급한 토지 제도가 역분전이었습니다. 태조는 역분전. 근데 전시과는 나중에 뭐 시정전시과, 그다음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 그렇게 세분화돼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만 하여튼 태조 때는 전시과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긴 뭐 더 이상 깊이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11번 가겠습니다. 네, 11번은요 가에 대한 역대 왕조의 대응이니까 아마 이민족이나 뭐 외국을 가리키는 그걸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11번 하면 고려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구역인데 갑자기 세종 때 김종서가 나와 있네요. 아마 여기 전지하기를 주어가 빠져 있는데 당연히 김종서가 나오니까 뭐 주어는 세종대왕일 텐데 하여튼 내용은 결국 고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동북지역 경계를 공험진이라고 하는 곳으로 동북지역의 경계를 삼았다고 하는데 자, 또 여기 역시 윤관 장군 얘기가 나옵니다. 공험진에 비를 세워가지고 경계 삼았다. 바로 이 비석 이름이 척경입도비라고 하는 비석이죠. 척경입도비. 자, 그리고 또 키워드가 바로 이 나라 또는 부족을 나라 또는 민족을 쫓고 구성을 설치했다고 하는 것이니까 바로 여진족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동북구성, 별무반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진족에 대한 역대 왕조 대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답은 4번입니다. 조선 태종 때 경성과 경원, 지금의 함경북도 지역이죠. 바로 여진과 접해있던 그쪽 지역에 이렇게 무역소를 설치해서 이렇게 휴유책도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군 육진, 두만강 쪽이 육진이죠. 그렇게 좀 군사적으로도 또 강경책을 피기도 하고 이렇게 무역소를 설치해서 이렇게 무역을 하게 해줄 테니까 약탈하러 쳐들어오지 마라. 그렇게 휴유책도 같이 썼습니다. 하여튼 여진하면 또 같이 키워드가 경성, 경원, 무역소 이것도 잘 나오니까 4번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1번 선지 신라 문무왕 때 청방 입문표 보냈다. 인지 석방 요구했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가끔 나옵니다. 이 청방 입문표 이게 좀 이름이 좀 어려운 이름인 것 같긴 한데요. 바로 신라 문무왕 때 문무왕 동생이 김인문입니다. 김인문이 당나라에 인질로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방 입문표라고 해서 바로 유교문서 작성에 능했던 강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글을 써가지고 인질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당나라에 대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기왕 나온 김에 청방 입문표는 신라 문무왕의 동생 바로 김인문에 관한 것이고 당나라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문서고 이걸 쓴 사람은 유교문서에 능했던 강수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고요. 2번 선지 고려 우왕 때 나세, 심덕보 등이 진포에서 크게 물리쳤다. 바로 진포대첩인데 최무선 이름이 빠졌네요. 네, 최무선 이름이 빠져있더라도 요즘은 이렇게 나세 심독부도 종종 나오니까 왜구에 대한 거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창왕, 바로 우왕 다음이 창왕이죠. 창왕 때 또 박유를 파견해서 근거지 토벌, 바로 어디입니까? 왜구의 근거지 대마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5번 선지 조선 광해군 때 기후약조 체결했다. 그러면서 무역 체결했다. 다시 이거 또 계속 2번, 3번, 5번 선지 다 일본에 대한 거가 되겠습니다. 이제 1609년이면 이미 1603년에 일본에서는 에도 막부가 세워졌고요. 이 에도 막부 시기에 바로 대마도 스시마섬 다이묘와 사이에 이렇게 기후약조를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 12번 가겠습니다. 12번도요, 각 국가의 경제 상황인데요. 일단 12번 자리는 당연히 고려에 대한 거겠죠. 네. 역시 자료를 보면은 국사, 왕사 제도를 두어서 불교를 장려했다. 고려밖에 더 있겠습니까? 네. 그럼 고려의 경제 상황 보겠습니다. 네. 보통 보면 병난도 전시과 그런 게 나오는데 답은 1번 뭐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고려 때 발행했던 화폐죠. 삼한통보, 해동통보, 특히 이 삼한통보, 해동통보 말고도 잘 나오는 화폐가 은병활구 이런 화폐 이름들이 나왔는데 하여튼 삼한통보건, 해동통보건, 은병활구건 다 고려 숙종 때 나왔던 발행된 화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그 예종 칠제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예종의 앞에가 숙종입니다. 네, 하여튼 이번 시험에는 숙종과 예종 때의 정책에 대해서 크게 구별을 해서 변별력이 있는 문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2번 특산품으로 솔빈부 말이 유명했다. 바로 솔빈부는요, 발해의 지방행정구역 중에 하나, 오경 15부 62주, 바로 15부 중에 하나가 솔빈부입니다. 이건 또 발해의 키워드고요. 3번 선지 만상이 대청무역, 바로 청나라 얘기 나오니까 고려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하여튼 그 청나라와의 국경지역에서 활동했던 사상이 바로 만상이죠. 조선 후기의 상황이고요. 4번 선지 시장 감독하는 관청 동시전인데요. 동시전은 신라 때에 바로 경주에 세웠던 시장 감독기구고 아까도 지정왕 나왔습니다만 동시전을 설치한 왕은 지정왕이죠.
그래서 지정광에 대한 어려운 개념 나올 때는 또 동시전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5번 선지, 광산의 전문 경영인 덕대도 당연히 조선 후기 때 대표적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 감독 관청 얘기가 나왔으니까 고려 때의 시장 감독 관청 이름, 특히 시전 상인들 감독하는 관청 이름은 경시서라고 했죠. 경시서. 그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네, 13번은요, 또 문화재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까 불탄 문제가 나오더니 이번 시험에는 좀 문화재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가국의 문화유산인데 보나마나 13번 자리니까 고려겠죠. 네, 특히 이렇게 상감청자가 나오니까 당연히 고려의 문화재입니다. 근데 일단 이 보기에서 고려기가 좀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자료에 대해서 좀 보충 말씀드리자면은 이 박물관에서 그 벨기에 왕립 예술역사박물관인 소장하고 있던 이런 삼강 청자 이런 것들을 뭐 가지고 와서 다시 들여와서 전시했다 그런 얘기고요. 바로 이 박물관이 어디냐 하면은 국립고궁박물관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이고 이 뉴스가 나왔던 것이 작년에 2021년 9월 달에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고려의 문화유산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근데 기억이 앞전 시험에 60일에 그 18번 자료에 18번 자료에 나왔던 그 문화재입니다. 바로 이게 뭐냐 하면은 낮은 칠기로 만든 거죠. 바로 고려 때 낮은 칠기 기술이 많이 발달했고 이 정식 이름은 낮은 국화 넝쿨무늬 합입니다. 네, 낮은 국화 넝쿨무늬 합. 그래도 앞전에 기출문제 공부했더라면 뭐 금방 다 기억이 났을 것 같고요. 하여튼 기억을 일단 골라야 되고 또 하나 골라야 될 게 디귿입니다. 디귿 이게 수월 관음도라고 그래가지고 고려시대 대표적인 또 불화죠. 수월 관음도. 그래서 일단 기억하고 디귿이 답이니까 답은 2번인데요. 이게 좀 기억하고 디귿에 대해서 많이 헷갈렸다. 그렇게 생각될 경우에는 일단 리을을 먼저 제껴야 되겠습니다. 리을은 바로 신라시대 금관 아니겠습니까? 신라 금관이니까 리을 들어가 있는 4번, 5번은 확실히 아니고요. 이제 좀 애매한 게 이제 니은입니다. 니은인데, 그러니까 이제 디귿 수월 관음도가 고려의 불화라고 하는 것만 아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바로 니은이 껴있는 1번하고 디귿이 껴져 있는 2번하고 3번이 주어지고 그걸 기억하고 니은하고 짝을 지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니은이 참 아마 최근에는 이런 문화재가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바로 백제 공주의 문행왕릉에서 출토된 겁니다. 바로 문행왕릉 진묘수라고요. 진묘수 그 바로 무덤을 지키는 상상 속의 동물을 그렇게 세워놓은 것들이 바로 문행왕릉 진묘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니은도 결국 고려시대 문화재가 아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기억에 나와 있는 그 나전 국화 넝쿨무늬 합이요. 서울 공예박물관에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한번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서울 공예박물관에서 나전 이 칠기 고려시대 아주 대표적인 그 문화재가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모처럼 이렇게 문행왕릉에서 출토가 된 그 문행왕릉 진묘수 또 이렇게 한번 나오면 또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나온 김에 또 체크해 두면은 다음에 어려운 문화재 문제가 나왔을 때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4번 가겠습니다. 네, 이 14번 문제도 앞에 바로 60회 14번 문제와 거의 흡사합니다. 바로 양쪽에 그림이 주어지고 그 그림 가운데 이 사이에 시기를 묻는 건데요. 일단 맨 왼쪽의 그림은 고려 6대 성종임금이고 서희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거란 1차 침입 때 서희가 단판해가지고 강동 6주를 차지하는 바로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 그림은 또 고려 현종입니다. 6대가의 성종 그리고 현종은 8대고 7대가 목종인데 자 하여튼 현종 때 그림 보면요 양규가 저걸 뭐 어떻게 했습니다. 바로 양규에게 나오면 바로 그 거란의 2차 침입 때 바로 중심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현종 때 물론 거란의 2차 침입이 있었고 또 3차 침입이 있었죠. 근데 거란 2차 침입 때는 물론 개경까지 함락이 되고 상당히 어려움 겪었습니다만 결국 양규가 활약을 해서 결국 물리쳤고요. 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또 바로 그 다음 시기 또 3차 침입 때는 강감천의 귀주 대첩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결국 이 중간에 나와야 될 것이 앞에 60회 14번에도 나왔지만 바로 그 거란이 2차 침입한 그 구실이 뭡니까? 바로 그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목종을 내쫓았다. 목종을 폐위했다. 그걸 구실 삼아가지고 거란이 두 번째로 침입해왔죠. 바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국왕을 폐위했다. 여기서 폐위한 국왕은 목종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즉위한 왕이 바로 오른쪽 그림에 나오는 현종이 되겠습니다. 8대 임금입니다. 1번 묘청은 아니고 그다음에 2번 이자금 나누는 고려가 한창 그 문벌 귀족 사회가 정점에 달해 있을 때 바로 문벌 귀족 사회에 모순하면서 나오는 것이 이자금의 난 그다음에 묘청의 난이죠. 연도를 말씀드리자면 이자금 난은 1135년이고요. 아니에요. 야 이게 제가 거꾸로 썼네요.
네, 제가 거꾸로 썼습니다. 이자금난이 1126년이고요. 묘청난이 1135년입니다. 하여튼 이 두 사건은 다 고려 인종 때 문벌 귀족사의 모순이 극에 달아있던 바로 그런 걸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고려 인종 때고요. 하여튼 거란 침입보다 한참 뒤의 시기죠. 네, 그 다음에 4번 보면 김윤우가 처인성에서 살리타. 이건 또 몽골 침입 얘기입니다. 한참 후의 사실입니다. 기왕 몽골 침입 시기를 구분하자면은 이렇게 김윤우가 처인성에서 살리타를 사살한 때는 바로 1232년 몽골 2차 침입 때고요. 5번 선지 역시 다인철수 주민들이 충주성에서 항전. 이것도 또 몽골 침입 때가 되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시기를 말씀드리자면 바로 몽골의 6차 침입 때고요. 연도는 1254년입니다. 그래서 고려 때 그 특이한 행정구역으로 좀 향부곡소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인철소라고 하는 주민들 좀 차별을 받는 행정구역이 있는데 이렇게 또 몽골의 항전에서 공을 세우니까 그 공을 세운 공로로 그 소가 정식 현으로 승격이 되고 또 거기 살던 주민들도 또 신분이 상승이 되었다고 하죠. 그 다음 15번 가겠습니다. 15번 다음 상황의 시기입니다. 근데 제국대장공주 나오면 바로 원간섭기가 되겠습니다. 이 제국대장공주는 바로 몽골의 그 유명한 쿠빌라이 칸의 딸이죠. 그리고 제국 대장공주의 남편은 충렬왕입니다. 바로 원간섭기 때는 왕 앞에 전에 이제 왕 앞에 왕의 시호로 조종 쓰지 못하고 그리고 항상 왕의 명칭 앞에 충자가 들어간다고 했죠. 바로 충자가 들어가는 첫 번째 왕이 충렬왕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원간섭기의 사회 모습 찾아보면은 답은 쉽게 3번이 되겠습니다. 변발과 호복, 바로 원나라의 풍습을 따라 했었습니다. 패션을 따라 했다는 얘기고요. 1번 선지,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했다. 원조가 애로 봉기하면 바로 신라 진성용, 한창 신라 하대, 바로 신라가 막장을 향해서 치닫고 있던 9세기 말, 바로 연도로 말하자면 889년 신라 진성여왕 때 대표적인 농민 반란이 되겠습니다. 2번 대각국사 의천 해동 천태종 개창. 요것도 고려 전기이죠. 아직 뭐 무신 정변도 나기 전입니다. 그다음에 4번 선지, 기근에 대비하기 위해 구황 차료를 간행했다고 하는 건데요. 구황 차료 모처럼 나왔습니다. 조선 명종 때 이제 뭐 뒤에 을사사화 얘기도 나옵니다만 뭐 위적 들 간의 대립도 심했고 또 정치가 어지럽다 보니까 많이 백성들의 생활은 어려웠습니다. 하여튼 이때 또 기근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 구황차료입니다. 조선 명종 때고요. 5번 선지, 국난 극복을 기원하며 초조대장경 조판되었다. 8만 대장경이 아닙니다. 바로 첫 번째 만들어진 대장경이라 해서 초조대장경은 바로 거란 침입 때, 아까 전에도 14번 문제 현종 나왔습니다만 거란 침입을 많이 겪었던 현종 때 바로 거란을 부처님이 힘으로 물리치기 위해서 처음 만들었던 대장경이 초조 대장경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원간섭기보다 한참 전이죠. 네, 16번 가겠습니다. 네, 16번 다음 사건의 배경입니다. 자, 조유총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낯설 수가 있는데 일단 동북 양계, 고려 지방 행정제도 특징이 5도 양계죠. 국경지대에는 동계, 북계 그렇게 있었고요. 특히 중방이 나왔습니다. 중방이라고 하는 건 바로 정중부가 무신정변을 일으킨 다음에 국정 최고기구로 만든 것이 중방입니다. 결국 이 얘기 요지는 이 중방을 만든 정중부 등이 자기를 제거하려고 하니까 먼저 우리가 선수를 써가지고 정중부를 제거하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조위총의 반란입니다. 이 조위총의 반란에 대해서 조위총이 정중부 등을 제거하는 음모를 꾸몄다. 바로 그런 얘기가 앞전 시험에도 61회 13번 4번 선제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앞전 기출문제를 보셨다면 충분히 답을 2번으로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중부 이유방 등이 정변을 일으켰고 이제 무신정변에 반발해서 일어난 사건이 뭐 조이총에 난 김보당에 난 그런 사건들입니다. 답은 2번인데 근데 선지들이 좀 만만치 않은 게 이게 거의 다 무신 집권기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근데 이 문제 발문을 잘 보면은 단순하게 무신 집권 시기에 일어났던 일을 묻는 문제가 아니고 배경을 묻는 거니까요. 이렇게 조이총이 반란을 일으킨 배경에는 바로 정중부 등이 자기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에 반발해서 난을 일으켰다고 하는 거, 그렇게 인과관계를 착안해서 답을 골라야 되겠습니다. 1번 노비 만적이 반란 모의했다. 바로 만적은 최충원의 노비죠. 하지만 이 16번 자료에 또 배경은 될 수가 없는 거고요. 3번 신돈 전민 변정도감, 그럼 또 대표적인 국민왕의 개혁정책 중에 하나죠. 4번 망이 망소이 등이 명화소 봉기, 이것도 바로 정중부 집권기 때 일어난 일이긴 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조이총의 난의 배경을 묻는 거고, 이렇게 만적의 반란이라든지 그 다음에 망이 망소이 난, 이렇게 무신 집권기 때 일어났던 하청민의 반란은 워낙 그때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집권자가 되고 하다 보니까 신분 질서가 많이 문란해지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고, 네, 이 조이총의 난의 직접적인 배경은 될 수가 없겠습니다. 5번 선지, 최충원 교정도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다음 17번 가겠습니다.
네, 17번 각 군사 조직에 대한 건데요. 최후가 나오고 역시 그 최치 정권 시대의 지금 일들이 계속 연이어서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후가 처음 만들었던 조직. 그러면 딱 삼별초라고 감이 올 것 같습니다. 여기도 계속 삼별초의 그 유래라고 할까 변천 과정이 쭉 자세히 설명이 되었네요. 처음 이름은 야별초고 좌우로 나눴다고 하니까 좌별초, 우별초고 그다음에 또 신의군이라고 하는 부대도 있었다. 결국 삼별초가 되겠습니다. 특히 삼별초의 또 가장 대표적인 또 개념은 바로 이렇게 나중에 무신 정권이 이제 막을 내리면서 몽골과 강화를 하고 개경으로 환도를 하는 그 결정에 반발을 해서 항쟁했다고 하는 것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항쟁한 지역은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그렇게 옮겨갔다고 하는 것이고요. 네, 나머지 선지 보겠습니다. 1번 광군사 통제. 이거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고려 3대 임금이 정종인데요. 태조, 혜종, 정종, 광종 그렇게 이어지는데 정종할 때 그 정종 관련돼 가지고 시험에 나오는 건 이 광군이라고 하는 군사 조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군사 통제를 받은 조직은 이름 그대로 광군. 특히 고려 3대 임금 정종 때 이제 모처럼 나온 기회에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선지 정미 7조약의 해산. 요건 한참 뒤의 일이죠. 바로 대한제국 군대 1907년의 일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번 사군육군 개척한 건 요거 아까 김종서 얘기도 나왔지만 조선 세종 때 일이고요. 5번 선지 유사시의 향토방위를 담당한 예비군. 바로 이건 조선의 잡색군이랑 조선의 잡색군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오늘 마지막 문제 18번 문제 가겠습니다. 네, 18번은 또 인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고려시대 말에 삼은 중에 한 사람이다. 바로 삼은 중에 한 명이고 호가 모근입니다. 그럼 모근하면 이색이죠. 네, 바로 이색은 또 여기 고려 후기 성리학 보급에 노력했다. 그렇게 얘기 나오는데 근데 이색에 대한 것이 일단 답은 일단 5번인데 5번이 또 혹시 성균관이라고 있으니까 성균관 대사성이라고 하니까 고려시대 인물이 아닌가 아니 조선의 인물이 아닌가 해서 5번이 답이 아니지 않은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성균관이라는 명칭이 물론 고려 전기에는 최고 교육기관이 국자감이었습니다만 고려 후기 들어와서 이렇게 명칭을 성균관으로 바꿨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균관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전적으로 조선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고려는 해당 안 된다 그런 거 결코 아닙니다. 네, 벌써 고려 후기 충선왕 때나 공민왕 때 성균관이라는 명칭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보더라도 정몽주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몽주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죠. 바로 정몽주도 호가 포은이니까 바로 목은 포은 그렇게 삼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답은 5번인데 일단 5번이 좀 애매한다 하더라도 1, 2, 3, 4번 확실히 아닙니다. 1번 여공패설하고 사략을 저술한 사람은 물론 성리학과 관련이 있긴 하지만 이재현이고요. 특히 이재현 하면 나오는 것이 이제 원나라에서 충선왕이 만들었던 만권당에서 원나라 학자들과 교류했다. 또 그렇게도 잘 나오죠. 1번 이재현이고요. 2번 또 삼국사기니까 김부식이고요. 3번 선지 문헌공도 얘기 나오면 역시 최충입니다. 고려 문벌귀족사에 바로 정점에 달해 있을 때 바로 최충이 이 문헌공도를 설립했고 그 안에 구제학당이라는 전문 강좌도 두어서 한창 사학이 많이 융성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관학의 진흥책으로 아까도 나왔지만 예종 때에 칠제라고 하는 전문 강좌를 국자감에도 두었다. 그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4번 선지 불구개혁 주장하며 수선사 결사 바로 이게 앞서는 시험에도 15번에 2번 선지에도 진울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이때 바로 진울이 강조했던 수행 방법 중에 하나로 또 참선을 강조하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 정해상수하고 도노점수를 강조했습니다. 진울 수선사 결사 정해상수 도노점수 요번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보면은 1, 2, 3, 4번 특히 4번은 완전히 성리학과 아무 관계가 없고요. 이렇게 해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5번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 성균관 명칭에 대해서 약간 좀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그 뒤에 나와 있는 정몽주하고 같은 시기에 살았다고 하는 거 그런 걸 딱 캐치해가지고 답을 5번으로 골라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